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친구들과 함께 어서와. 수원화성은 처음이지? 를 함께할 마을해설사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수원화성의 이것저것을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거예요. 그럼 오늘 함께할 수원화성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보고 가도록 해요. 첫 번째, 수원화성과 정조. 수원화성 하면 떠오르는 그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정조 임금님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수원화성을 만든 사람들, 정조 임금님을 도와 수원화성을 건축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수원화성의 건축물. 수원화성의 건축물을 모두 다 같아 보인다고요? 어려워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건축물들을 비교하고 다른 점을 찾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갈게요. 그럼 여러분 어서와. 수원은 처음이지?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원화성을 처음 기획하신 분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일까요? 조선의 22번째 임금님 정조임금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정조임금님께서는 왜 다른 여러 것도 많은데 좋은 데도 많은데 왜 수원을 꼭 찍어 수원의 화성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수원 화성의 이야기는 정조임금님의 아버지 사도세자로부터 시작돼요. 정조임금님이 11살 되던 해 사도세조는 뒤지에 갇혀서 죄인으로 죽게 돼요. 그 8일 동안 죽어가는 모습을 정조임금님이 다 봤다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팠겠어요. 그리고 정조임금님은 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너무너무 힘들게 25살에 왕이 되셨죠. 왕이 되시고 정조임금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사도세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세자는 죄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정조임금님은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만 들어도 아버지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사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그렇게 대단하셨으니 묘지도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셨겠죠. 아버지의 묘지를 명당 좋은 자리로 옮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찾은 곳이 지금의 화산. 육릉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는 백성들이 벌써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묘지를 옮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사를 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주 비용을 주고 지금의 팔달산 아래 그곳으로 화산에 있는 백성들을 이사 비용을 주고 이주를 시켰죠. 그리고 거기에 행궁도 만들고 백성들을 위한 읍성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행궁과 읍성을 지켜낸 성을 만들었죠. 그 성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원 화성이에요. 그러면 정조임금님이 수원 화성을 기획하고 만들고 하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이 있겠죠. 옆에서 같이 조력자로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이분은 수원 화성박물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요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초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최재공, 번암 최재공이에요. 정조임금님의 스승이면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그 수원화성을 건설할 때 총책임자, 총괄을 하셨고요. 수원의 첫 번째 유수, 지금으로 따지면 수원시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나타나신 분은 여러분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만화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분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에요. 다산 정약용은 정말 똑똑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조임금님이 같이 일하려고 콕 찍어 놓으셨대요. 정약용은 그 동서양 책을 많이 보고 이제 기구들을 제작을 하셨는데요. 그 기구들 덕분에 수원화성을 원래 10년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완성하는데. 근데 2년 6개월 공사 시간을 정말 많이 단축했어요. 그리고 공사 시간이 단축되니까 공사 비용도 절감했겠죠? 적게 들었겠죠? 그럼 정약용이 여러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3종 세트, 그 3종 세트에 대해서 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 수원 화성 박물관 앞에 가면 이 돌레가 달린 커다란 기구가 나를 좀 봐주세요 하고 있을 거예요. 이 기구의 이름은 여러분 알면 대답하면 돼요.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거중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수레가 보이거든요.
그 술의 이름은 유영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크레인과 비슷한 기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기구의 이름은 뭘까요? 맞아요. 농로예요. 이런 기계, 효율적인 기계를 사용해서 수원 건설하는 건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중기 유형거 농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거중기가 보이죠? 도르래가 보여요? 복합 도르래를 이용해서 돌의 무게를 줄였다고 해요. 도르래 하나당 무게를 2분의 1로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물레를 올려서 가볍게 올리죠. 도르래 덕분에. 그리고 앞에서 봤던 유연거 아래 위로 흔들면서 균형을 맞추는 유연거를 밑에 갖다 대요. 그리고 돌을 실어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유연거로 돌을 나르겠죠. 그러면 거중기 밑으로 농로 밑으로 돌을 옮겨가기도 하겠죠. 그러면 농로의 끈을 돌에다 묶어요. 그래서 이제 끈에도 묶으니까 흔들흔들 하겠죠. 그래서 기다란 꼬챙이를 만들었어요. 새로. 그 꼬챙이로 줄을 이렇게 당기면 원하는 곳에 돌을 놓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농로는 굉장히 과학적인데 그 무거운 돌을 정확한 곳에 놓는데 사용한 게 농로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기계들을 화성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도르래를 사용했는지, 이런 긴 꼬챙이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선생님이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기록해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은 바로 화성성역의궤예요. 화성성역의궤가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화성의 건물들을 그대로 똑같이 그려놓고 그 화성에 관한 화성을 건축한 내용을 글로 다 기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쇠를 사면 쇠를 뭐 한 근을 얼마에 사가지고 토탈 얼마가 들었다, 총 얼마가 들었다. 그리고 뭐 저기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큰 놈이 작은 놈이가 수원으로 올라와서 화성 건축 일을 했는데 뭐 2시간 일해서 3시간 일해서 임금 월급을 얼마 받아갔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순서 뭐 기단을 쌓고 뭐 기열을 얹고 이런 순서가 정확하게 다 기재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화성성역 의궤 덕분에 우리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수원화성은 일제시대랑 6.25를 겪으면서 70% 정도가 이제 망가지고 파괴됐었어요. 근데 이 화성성역 의궤를 보고 그대로 복원을 했거든요. 근데 유네스코에서 복원한 건축물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화성 성형의를 우리나라에서 갖다 보여줬죠. 유네스코에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기록을 해놓을 수 있냐. 이거 보고 똑같이 복원했으면, 원래 그 건물하고 똑같다. 인정.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화성 성형의계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복원되고, 보존되고 관리되는 우리 수원화성을 안 보고 갈 수는 없죠. 긴 커다란 성벽들이 보여요. 어떤 모양이에요? 나뭇잎 모양이에요. 이 나뭇잎 모양 긴 성벽에는 100m 간격으로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 건축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보여요? 문 보이죠? 4개의 문이 있어요. 화성의 4대 문이죠. 북쪽에 장안문, 남쪽에 팔달문, 동쪽에 창녕문, 서쪽에 화성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4대문 중에 수원의 정문은 어디일까요? 수원의 정문은 그림을 보세요. 정문은 크겠죠? 맞아요. 북쪽에 있는 장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2번째. 우리나라 성은 남쪽이 다 정문인데 왜 수원 화성은 북쪽의 장안문이 정문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북쪽의 장안문이 정문인 이유는 한양에서 임금님이 내려오실 때 장안문을 가장 먼저 통과하셨어요. 한양 북쪽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장안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팔달문을 지나 아버지가 계시는 화산으로 갔어요.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문인 만큼 크게 만들었죠. 화성문이나 창녕문보다는 훨씬 건물이 커요. 장안문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숭례문, 남대문보다도 규모가 조금 더 크고 웅장하다고 해요. 그러면 수원화성의 건축물들을 비교하고 알아보는 수원화성의 건축물을 비교하고 알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수원 화성에는 장대가 두 개 있어요. 동장대와 서장대가 있거든요. 창녕문 쪽에 이렇게 활 쏘는데 그 연날리는 창녕, 사람들 많이 연날리는 쪽이 창녕문이거든요. 동쪽문. 거기 보면 길 건너에 그 화살 쏘는 그 활동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게 동장대예요. 또 다른 이름은 연무대라고도 하고요. 동장대는 조금 높은 언덕에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서장대. 서장대는 팔달사 꼭대기에 지어 있어요. 높은 곳에. 서장대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음, 화성이 다 보이겠죠. 적들이 들어오는 것도 다 보이겠죠. 적들이 들어올 때 지휘관이 가장 높은 곳에서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동장대 같은 경우는 높은 언덕에 지어놨지만 화성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군사 훈련을 했던 곳이라고 해요. 예전의 모습이었고 지금 동장대, 연무대로가 불리는 곳의 모습이고요. 서장대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다음은 우리 수원화성의 포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이름은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친구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볼까요? 이름이 똑같고 한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포루는 포루, 오른쪽에 있는 포루는 포루라고 할게요. 벽돌로 만들어진 포루, 돌로 쌓은 포루. 오, 다른 점 발견했죠? 벽돌과 돌이에요. 그리고 볼까요? 포루는 누각이 있어요. 포루는 벽돌 사이로 구멍이 있어요. 다르죠? 포루는 포를 쏠 수 있는 공격시설이에요. 그리고 포루는 병사들이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공격시설인 포루를 벽돌로 쌓은 이유는 포탄이 팡 하고 날아오잖아요. 그럼 벽돌은 와르르 안 무너지고 구멍이 뻥 뚫린대요. 그리고 벽돌은 빨리빨리 만들어서 저장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리가 빨랐대요. 병사들이 쓰는 포르는 누각을 만들어서 병사들이 쓸 수 있고 거기 구멍으로 활을 쏘거나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주로 적을 관찰하는 곳으로 쓰였어요. 포를 쏠 수 있는 포로, 병사들이 쉬는 포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수원화성에는 두 개의 수문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화학문이라고 불리는 북수문, 방화수리정 옆에 있고요. 남수문, 팔달문 시장, 창녕문 근처에 있는 것이 남수문이에요. 북수문과 남수문의 차이점을 볼까요? 북수문은 누각이 있죠. 남수문은 누각이 없어요. 북수문의 수문은 세볼까요? 7개예요. 남수문의 수문은 세보세요, 여러분. 9개예요. 북수문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아래에 있는 남수문은 수문을 더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수문의 크기는 중간에가 크고 양 옆에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적들이 그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예전에는 이 철창을 달아서 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수원화성의 성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수원 포르는 벽돌로 쌓았다고. 그리고 포르는 돌로 쌓았어요. 그러면 수원화성은 벽돌과 돌을 아주 절묘하게 조합을 해서 더 튼튼한 성이었겠죠. 그럼 이 돌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지금도 우리 화성 주변의 산에서 돌을 떠왔다고 해요. 지금도 보면 숙지산이나 팔달산에 채석장이 있어요. 그곳에 돌들을 살펴보면요. 일정한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어떻게 생겼냐면 나무 못을 박았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붓잖아요. 그럼 나무가 물을 먹고 팽창하잖아요. 그럼 돌이 으드드드드 이렇게 트어지겠죠. 그것을 이렇게 짜게 가지고 일정한 모양으로 띄워서 그걸 다듬어서 화성 성벽을 쌓는데 사용했다 그래요. 여기 돌을 보면 칼로 자른 듯이 매끈하게 잘랐죠. 이게 돌을 잘라서 화성에서 갖다 썼다는 증거예요. 화성 숙지산이나 팔달산에 가면 이런 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성벽에도 그 돌 뜬 자국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구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섬곽을 지나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수원화성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든 성이에요. 정조임금님은 튼튼하고 안전한 성도 원하셨지만 아름다운 성을 원하셨다 그래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막 성이 막 웅장하고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선제압을 위해서 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기도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수원의 화성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수원화성 앞에서 공부했던 거를 한번 퀴즈로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무조건 예스라고 해줘야 돼요. 예스. 유키. 그러면 수원화성에 대한 문제 나갑니다. 수원시 신도시를 기획한 조선의 22번째 임금님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정조임금님이에요. 그러면 수원 초대 유수이고 수원화성을 축성할 때 수원시장님 총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최재공이에요. 그러면 우리 3종 세트 앞차에서 얘기했었죠. 거중기, 농로, 유연거 3종 세트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 정약용이에요. 다음 질문. 수원화성을 만들 때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의 이름은 이 책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그랬죠. 화성 성역 위계예요. 팔달산, 사통팔달, 팔달산 위에 성 주변을 감시하고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장소예요. 어디죠? 산 꼭대기에 있어요. 서장대예요. 아까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너무 한문 어려워요. 우리 이렇게 약속해서 불러요 했던 데 있죠? 군사들이 쉴 수 있도록 누각으로 지은 건물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보루예요. 오늘 수원화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짧아서 너무 아쉽지만 선생님이 유튜브에 온라인 소풍에 대해서 소개할까 해요. 이거는 마을 해설사 선생님과 우리 지역의 3, 4학년 초등학생이 같이 만든 거거든요. 유튜브에 온라인 소풍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탐방이라는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수원 화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팔달구뿐만 아니라 장안구, 권성구, 영통구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직접 만나서 우리 팔달구,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반가웠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 반가웠어요.